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심정이 굉장히 착잡하네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투자 자문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보다는 어제 시장에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1881포인트까지 급락했고 삼성전자가 135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이머징 증시에서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저는 환율 갖고 보려고 그럽니다. 아, 네. 환율이 오늘 다행스럽게 1134원에서 한 1126원대로 움직였는데 이 상황이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셀코리아가 지속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환율이 1130원을 돌파해서 무려 1150원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금 같은 속도보다 더 빠른 매도 속도가 더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돌아가면서 팔 수 있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러면 그동안 강한 종목들이 팔겠죠. 그러니까 다음은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 같이 팔까봐 이 환율 부분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을. 그럴 때 헤지펀드들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해지 개념하고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그래프를 하나씩 보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대 속도는 엔달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니케이 지수의 동향 갖고 판단하고 싶은데 그동안 그 작년도 10월 달 때 우린 이때는 1850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거의 95% 오르는 동안에 우리는 1월 3일에 한 10%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빠져갖고 지금 거의 원위치 한 상태에서 일본은 상승한 폭에 지금 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반이 어디냐면 12,050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75% 능선이 14,000선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실제 매일매일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금요일마다 5일씩 보는데 그럼 5일 단위로 끊어서 자꾸 제가 이렇게 그래프와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동향인데 이 12,500까지 12,500에서 13,600까지 되돌림 줬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52평선과 빨간 선이 200일평선입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하락 속도가 이 200일평선까지 추세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거는 셀코리아, 우리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락할 때 속도가 급격하게 아시아 쪽에서 미국 본토로 이동하는 자금이 더 급속도로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같이 요거는 전번주 금요일 날의 그림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와 그 다음에 우리 지수를 같이 봤는데 이때 니케이 지수가 12,754였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1931이었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종합주가 지수는 1882고 니케이 지수는 12,400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 속도가 우리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1880선은 4월 19일에 의미 있는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자리되고 되돌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까 환율 1135원 돌파하면 안 되고 1120원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그동안 급락했던 대반 그 하락폭의 삼성전자가 못 가더라도 140에서 142만 원까지 되돌림 파동이 다음 주에 FOMC 모멘텀을 이용해서 한번 주는지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달러, 엔달러도 같이 본다. 일주일 전 6월 7일 날 보시면 원달러가 1110원이었고 엔달러가 96엔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어제까지 1134원까지 급등했고 엔은 제자리 위치죠. 보세요.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 이게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기대는 다음 주 중에 FOMC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 입장에서는 시장에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쯤 돼야 우리 시장에서는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전까지는 아직도 하락 에너지가 더 강하고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있다가 FOMC에서 생각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거나 시간이 좀 벌었거나 여러 가지 또 플러스적 얘기하면 그때쯤 반응을 해서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기술적 반등의 에너지가 1920에서 1950까지는 가줘야 네. 이 시장이 그래도 요번 그 저점이 하단이 신뢰가 있는 건데
만약에 1900도 못 가고 삼성전자 130만 원 돌파 못 하고 N달러, 원달러의 속도에서 원달러가 다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거는 오히려 다음 주 중에 또 한 번 제자리 뛰기 하다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은 일단 이 시장은 외국인들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원달러 변동성 갖고 읽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중요한 자리가 1130원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130원이 저항이 되고 밑으로 내려가야지 네, 네. 이걸 지지해주고 이제 1140원이나 50원 방향으로 가면 지금 같은 외국인들의 지금 단간에 네, 네. 매도를 했죠. 그게 더 바꿔가면서 일어날 수 있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예. 그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를 중심으로 그렇죠. 시가상을 네.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팔릴 수 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 눈에는 올라가고 좋은 곳 위주로 나온다는 걸 네. 체크하시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서머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식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7월달 2분기 실적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재편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요. 왜 키를 잡고 있냐면 이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좋고 2, 4분기에 10조 8천에 11조 나는데도 우리가 15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의 변동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엔화 한번 1, 4분기에 1월 달에 3월 달에 엔화의 변동성의 위치를 보시면 86엔과 96엔에서의 평균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 4분기 실적은 뭐 엔화 약세 속에서 뭐 현대차가 막 나쁠 거다 막 해갖고 했지만 요때 실질적으로 현대차는 4월 19일 날 저점 찍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왜? 그래갖고 시장의 반응은 어땠죠? 17만 5천 원에서 22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엔화 약세 속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습니다라는 게 1, 4분기 실적 노출 이후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빨간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4월달, 5월달, 6월달에 평균 엔화의 평균값은 여기 보시면 95엔에서 103엔에서 거래됐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이 2, 4분기에 언제 나오냐. 한 7월 20일에서 말 사이에 아마 확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가 1, 4분기 데이터 대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하면 그 다음 에너지에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현대차의 공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실적 재편장이 7월 3일 날 삼성전자부터 시작할 거고 거기에서 실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즉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2, 4분기 나오면서 3, 4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하반기 특히 7, 8, 9월 달까지 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되고 불확실성을 지배하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는 다음 그래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가 이번 4월 19일 날이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까지 21만 6천 원까지 인덱스로 21%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저는 이 중심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즉 7월 달에 7월 말에 이 19만 원대와 19만 5천 원 이거를 쌍바닥 지지해 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2, 4분기 실적 노출 전에 이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이런 매도 공격이 삼성전자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벌써 2,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아는 투자자들이나 세력들이 그때부터 집중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쪽 섹터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이밍을 한 달 정도 좀 늦춰갖고 요 포인트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전략을 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제가 어떤 주가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짜드립니다. 분기로 각 분기별의 주가의 고가 저가를 이렇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제적인 바닥은 작년도 3, 4분기 10월 달에 2만 원대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당 EPS가 계속 우상향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저점도 계속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저점은 27,000원, 고점은 32,000원, 중시값은 3만 원. 그래서
만약에 7월달 실적 재편장에서 이 3만 원을 지지 실패하고 깨고 내려가는 장은 또 반대 에너지가 나온다. 3, 4분기 컨센서스가 나빠진다든지 삼성전자 지지가 실패하면서 더 빠지는 에너지의 시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을 읽어보시면서 원달러, 엔달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좋게 얘기하는 현대차나 SK 하이닉스의 중심값이 지지해주는지 붕괴해주는지를 7월 초에서 7월 말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6월달 장은 오히려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오히려 종목의 외국인 매매의 변동성에 의해서 대형주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중심 이동이 종목으로 되는데 이 종목도 기관들 중심이나 개별주 중심에서 시장에 빌려다가 공매도 때릴 수 있는 종목보다는 거기에서 소외된 종목들 오히려 1750과 1800 수준까지 이미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해서 짧게 선순환만 나오는 장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뭔가 새롭게 다시 움직이는 장 같지는 아직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한두 달 동안은 시장을 좀 더 확인하자. 이런 전략으로 실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FMC 후에 지수가 1920에서 50까지 돌파하는지의 여부도 살펴봐야 되고 7월에 실적 장세가 왔을 경우에 현대차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컨센서스를 만족시키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그 축소 일정인데 그렇죠. 그거는 저는 9월 달 이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양적 완화 FOMC 결과 보시고 체크하시고 오히려 이제부터 그리스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하고 9월 달 독일 선거 그럴 때 유럽의 불확실성이 중국 인덱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는 제가 이 전략을 잘 1125원 중심에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위로 1150원 방향으로 가면 우리 시장은 2단계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번 1880에 지지해주고 1920과 50까지 대반등 시도가 7월 말까지 가는데 1950을 돌파 못한다면 다음 공격이 나올 거다. 그거는 엔달러, 원달러의 속도, 상대 속도 갖고 판단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시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 제가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지수 급락하는데 오른 종목들 명단 보십시오. LG플러스, 현대상선,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대부분들 납폭 과다주나 경기 방어주들. 그러니까 오히려 전번식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통신주나 납폭 과다주들 중에 중국이 바닥 짚고 좀 올라갈 수 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섹터로 차별하고 실제 대세 판단은 7월 초 정도에 뱅가드 펀드가 7월 3일에 마감이거든. 그 이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지지해주고 올라가는지 그때부터 빠진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 이승주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